이 영이란 여자가 위에 얘기한 걸 꿈꾸는 거예요. 잘나지 않아도 된다. 못나더라도 어떤 남자가 오직 나만을 진실되게 사랑해 준다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불가능한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런 남자는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데 당신이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왜 당신은 잘나지 않아도 되는데 못나더라도 어떤 남자가 나 하나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단 한 명의 내 편, 내 사람, 내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꿈꾸는지, 왜 저걸 꿈꾸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단 한 개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가 카리나처럼 이쁘고 재벌처럼 돈이 많고 유명한 셀럽이 되게 해줄 수 있고, 두 번째 그냥 오직 너만 사랑하는 진실된 남자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물어봐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물으면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오직 그냥 저만 사랑하는 진실된 남자 한 명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는 너만, 너는 나만, 오직 둘이만, 이러면서 뭔가 둘만 사랑하는 진실된 사랑이 어쩌고 입만 열면 저 소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무슨 진실된 사랑을 꿈꾸는, 자기는 진실된 단둘만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되게 꿈꾸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자기가 평생 그렇게 스스로가 사기를 치는지 모른다고. 사기를 치며 사는 걸 몰라요. 결국 단 한 명과 서로 진실된 사랑을 꿈꾼다는 건 전제가 뭐가 있냐면 나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2번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2번에 뭐가 들어가 있다? 1번에서 얻지 못한 불행감을 여기서 회복하겠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무게를 동일시 카리나가 되고 재벌이 되고 유명해져서 느끼는 행복만큼 내가 한 사람을 가져서 느끼는 행복이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을 거란 판타지를 전제한 거예요. 그럼 판타지를. 아셨나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걸 아직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걸 문학이라든가 이런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하도 미화를 시키니까 이 두 번이 1번, 이 두 번째가 첫 번째 못지않은 되게 가치가 높고 아름답고 순고롭고 실제로도 행복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가보지 못한 천국 같은 거예요. 가보지 못한 천국. 1번은 현실의 보물창고고 2번은 하늘나라 천국의 창고인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2번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어쩌다가 네가 너무 좋다 그러고 너만 좋아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반에 되게 좋아요. 잠깐. 왜? 판타지니까. 가져보지 못한 거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2번에서 1번만큼의 기대치를 요구한다고. 무슨 뜻이냐? 계속 그걸 따지게 돼요. 드디어 나도 내 짝이 생겼어. 운명의 짝이 생겼어. 그럼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전의 나의 컴플렉스는 사라졌는가? 내가 여전히 부자로 잘 살고 있지 않아도, 사회에서 높은 대접을 받고 있지 않아도 나는 내 사람, 내 남자, 내 사랑을 가졌으니까 나는 그 억울과 분노가 해결이 되었는가? 이걸 물어본다고 스스로한테. 그럼 저게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되겠냐고.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때 여기서 또다시 어떤 자기 합리화의 변명을 찾게 됩니다. 이게 뭐냐? 약점, 실수, 잘못, 부족 이런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 아니었다. 또는 못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도 내 곁에 있으면 난 여전히 못생겼고 못났어. 돈도 없어. 사회에 나가면 푸대접을 받아. 그치만 나는 그 남자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난 나가면서 무시당해. 그렇지만 그 남자가 내 곁에 있으니까 난 충분하다. 난 더 이상 불행하지 않다. 그런 남자가 있을 수 있냐고. 애초부터 이건 내가 만나는 남자가 잘났냐 못났냐, 잘해주냐 못해주냐, 사랑인 거냐 아니냐 와 무관한 거야. 왜냐하면 그냥 이건 네 문제니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네가 키가 커져?
네 키가 커지냐고. 네가 눈이 작고 뚱뚱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여자야. 그러니까 남자를 다른 멋진 남자를 만나면 네 눈이 커져? 네 체형이 날씬해져? 아니잖아. 이건 그 남자 관계, 사랑과 애초부터 무관한 문제야. 결국 뭐예요? 본질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회피를 해서 그게 해결을 해줄 거라고 판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실패하게 되고, 근데 그게 결국 내 못난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돌아오면 안 돼. 왜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이가 그 나이 처먹고서 난 왜 내 친구도 있고 엄마 아빠 부모 형제 다 있고 나를 좋아하고 맨날 연락하고 바래다주는 남자친구 있는데 왜 나는 사는 게 역같지? 아 그렇구나. 내가 졸라게 못난 년이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오히려 안 된다. 왜? 알아차리는 순간 인생이 절단이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몰라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그 잘못, 실패, 이유, 원인을 상대, 상황, 시대, 사회, 남 탓으로 찾아야 돼.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이에요. 차라리 남 탓이라 그러면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문제가 그냥 내가 못나서 그렇지 뭐. 이렇게 되면 그냥 끝이야.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이때부터 맨날 뭐 우울, 불면, 자살 충동, 무기력 뭐 이런 거하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여기서는 본질을 맞닥뜨리는 게 좋은 게, 이 본질을 깨달으면 진짜 심각한 SOS 상황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이게 나 남 탓하면서. 그래서 그 시기 때 그렇게 사람들이 남욕을 하고 만나기만 하면 뒷담화, 세상욕 이걸 하고, 그리고 자꾸 짜증, 분노, 공격, 시비, 따져묻고 어떻게 논쟁적이 되고, 이게 이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 남녀 구분 공통이에요. 그냥 만나면 이러고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 그냥 입만 열면 맨날 뭐가 열받고 뭐가 어쨌고 누가 어쨌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남을 욕하고,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 되게 막 말도 이쁘게 안 해. 말도 이렇게 툭툭 막 던져. 돌멩이 던지듯이. 말도 돌멩이 던지듯이 툭툭 막 던지고. 응? 근데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다 그러니까 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트렌드. 쿨, 시크 트렌드까지 합쳐갖고. 그게 뭐냐? 비용기시네. 에이. 이런 것만 한대.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을 칭찬하는 게 왠지 좀 느끼하다. 옛날스럽다. 이런 관습까지 가지고 있어. 거기다 나이 처먹고 이것까지 생기니까 칭찬을 하는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칭찬을 안 하는 것도 가뜩이나 그런데 여기다 남욕하고 맨날 짜증적이고 무슨 말을 꺼내서 말이 길면 무조건 어떤 사람이 말을 길게 해? 그럼 뭐야? 따지는 거야. 아니면 논쟁적인 거. 자기 의견. 그래서 요즘 공식 있죠. 평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보낼 때 카톡 메시지 숫자가 뜨잖아요. 그래서 카톡이 뭐 한 메시지가 7개, 8개쯤 오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카톡이 50개가 왔어. 그럼 무슨 말이야? 평소에 내가 알던 사람인데 나한테 카톡 보낼 때 읽기 전에 숫자 뜬 거 보면 7개 정도 뜨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카톡의 숫자가 50개가 떠 있어.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좀 법칙이잖아, 요즘. 누가 나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 그 내용이 뭐예요? 요즘 누가 나한테 장문톡 보내면 그 내용이 뭐냐고. 다 이거예요. 다 따지는 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말도 이럴 때만 길게 해. 그러니까 아예 칭찬하고 즐겁게 하는 얘기는 길게 할 줄도 몰라. 왜냐면 원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겪게 될 중년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자기 인생의 실패를 뭘로 이제 점철하게 되냐면,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사람 혐오, 관계 깊이, 이런 게 아주 깊숙해집니다. 왜냐 자기 인생이 역 같은 이유로 자꾸 다른 데서, 그다음에 사회의 불신. 그래서 그때 되면 뭔가 항상 누가 어떻게 해도 왜 나한테 저러냐,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 누가 나를 왕따, 이런 식의 늘 혼자만의 망상소설을 쓰게 됩니다. 왜 저렇게 된다고요? 저렇게 해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 늘 저렇게 혼자 망상소설을 쓰면서 살아야 그 화살을 자기한테 안 쏠 수 있어. 어쩔 수가 없어. 하지 말랄 수도 없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 편, 내 사람, 친구, 연인 또는 부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면 행복해지리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멸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다 개구라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린 너무 잘 맞아. 요즘 너무 행복해. 다 개구라. 아셨어요? 왜 애초에 이걸 했다고? 이게 도피처, 자기 컴플렉스, 억눌림, 분노를 다른 버전으로, 이런 걸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해서 왔기 때문에 이게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설령 여기 영희가 그런 내 편 내 사람의 철수를 가지게 됐어. 근데 철수는 진짜로 영희를 사랑해. 그럼 가진 거 맞잖아. 영희는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철수란 남자를 가진 게 맞잖아. 근데 그래서 철수를 잃어버린다. 왜냐? 철수는 처음에는 진짜로 영희를 사랑했을지 몰라도 이 영희 곁에서 살아가면서 계속 뭘 보게 되냐면 이것만 보게 돼. 이게 모든 관계의 지옥. 영희가 나한테 지랄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야 본질이.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야. 영희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걸 못 견뎌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해. 가짜가 아니야. 근데 얘는 늘 입만 열면 오빠 때문에. 오빠가 그래서. 오빠가 그랬기 때문에. 계속 어떤 화, 불만, 짜증을 낼 때 그게 나 때문에 그렇대. 수는 자기의 사랑을 영희를 지켜주고 영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필요제강의 역할을 하는 것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옆에 있어도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반대로 오히려 영희는 입만 열면 오빠 때문이래. 오히려 본인은 영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스스로의 주범이 되는 걸 체감을 해. 그럼 철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논리상 떠나야 되잖아. 철수 본인은 영희 옆에서 아무리 있어도 그녀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이며 쓸모없는 걸 떠나서 오히려 본인이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영희가 더 화내고 분노하고 더 괴롭다고 하는 모습만 지켜봐야 돼. 그렇죠. 이게 남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지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정말 지옥 같다고 여기는 건 여자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야. 오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오빠가 그딴 식으로 나한테 해봤자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영희는 결국 첫 번째 꿈, 잘난 여자, 부자인 여자, 이쁜 여자, 잘 나가는 여자가 되지 못한 그것만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꿈인 나만을 사랑하는 내 남자를 가지게 되는 꿈을 이뤘더라도 그런 철수를 가졌더라도 어떻게 돼요? 철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게 되겠죠. 그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꿈을 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 혐오 관계협회하고 남 탓을 자꾸 돌리면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든 그곳에 어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꼭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의심하라 했죠. 어디 가서 활동하든 잘 생각해봐. 난 지금 회사에 다니면 내가 혹시 회사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설정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누가 이래서 저래서 이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힌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시나리오가 있나? 있으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래? 있네. 그러면 내가 다른 곳, 학교에선 있었나? 있네. 그러면 당신이 이 경지에 왔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무슨 뜻이다? 당신은 망상의 증세를 벌써 가지기 시작했다. 본능적인 사람 혐오와 타인을 향해서 이제 감정을 투사하는 망상이 벌써 시작됐다. 이게 증거입니다. 희한하게 남들은 안 그러는데 당신은 늘 어딜 가도 당신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그런 사람이 꼭 있고 그런 스토리가 생겨요. 그럼 이때부터 벌써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사고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망가져서 계속 근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이 아니라고 끝은 아니잖아. 어딘가에는 내 운명의 짝이 있을 거야. 이게 사실은 인생의 희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중년 들어서 계속 이걸 찾는 이성을 찾든 동성을 찾든 뭐 연인을 찾든 뭐 부부 될 사람을 찾든 아니면 베프를 찾든 계속 이걸 찾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지옥으로 희망 가졌다 다시 지옥 떨어졌다 희망 가졌다 지옥 떨어졌다. 예,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지옥의 수레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쯤 되면 지쳐서 중간중간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휴지기를 겪거든요. 휴지기 때 많이 하는 게 그게 취미예요. 취미. 개인 활동. 예. 그래서 그때 별의별 거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걸 하면서 이게 자기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 그리고 좀 지나면 얼추 좀 할 줄 알게 됩니다. 재능은 딱히 없어도 꽤 오래 하면 그냥 바보는 아니니까 조금 할 줄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 뭔 생각하면 나름 취미 생활이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재미가 있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다? 이거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이걸 모른 채 취미 생활을 해요.
이게 왜 안 되냐? 이미 이유로 하셨어요. 아니 혼자 짱박혀서 취미생활에서 만족이 되면 누가 이걸 찾냐고. 혼자 짱박혀서 취미생활에서 인생이 땡빵 치는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문화 상품과 역사적 관계 시스템 자체가 애초부터 있을 이유도 없고요. 붕괴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나름대로 취미생활이 짬이 차니까 뭐 그럭저럭 할 만한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짓을 안 하고 밑에 베프, 연인, 부부 찾고 마상 있는 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취미생활 하면서 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법칙에서 당신이 벗어난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정말로 짱박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만 그걸 하는지를 관찰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취미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정말로 당신 혼자서만 짱박혀서 하는지 보세요. 여기서 짱박혀서 혼자 한다는 건 오프라인 모임 안 나가고 방구석에서만 혼자 하고 심지어 온라인에 네가 하는 걸 안 올려. 글이나 사진, 영상으로 안 올리고 오직 방구석에서 혼자만. 그러면서 그걸 계속 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여기에 해당될 때만 나는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 너 혼자 아니야. 너 그거 오프라인 모임 나가서 할 거야. 잘 생각해봐라. 네가 그 운동이든 연주든 뭐든 어떤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서 할 거라고. 네가 그걸 배울 때도 뭐 하늘에서 배웠겠어? 네가 연주를 취미를 가지든 운동을 취미를 가지든 댄스를 취미를 가지든 무슨 취미든 사진이든 뭐든 네가 무슨 뭐 천재라서 갑자기 네가 만들어냈겠냐고. 당연히 어떤 모임에 가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배우기만 배우고 나머지는 네 혼자만 할 거 같냐? 아니라니까. 처음에 그걸 배웠을 때도 너는 오프라인 모임 가서 배웠을 거고 그걸 그 뒤에 할 때도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서 어울리면서 할 거고 설령 짱박해 하더라도 그걸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가 그걸 하는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리면서 너는 그 취미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어때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아니 이 세상에 모임도 안 나가고 어디도 안 올리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가 뭐가 있죠? 예? 오프 모임에도 생전 안 나가. 그리고 온라인에도 흔적을 안 남겨. 근데도 혼자서 다 배우고 혼자서도 재밌게 잘할 수 있는 취미. 그런 취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없죠. 결국 배울 때든 뭐 어떻게 할 때든도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야 되고 안 될 때도 뭐 바빠서 뭐 기타 등등 멀리 있어서 그럴 때도 온라인에도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럴 때 그래도 나름 그냥 오프 모임에 나가긴 하지만 온라인에 흔적을 남기긴 하지만 나는 나름 혼자서 취미 생활 하는데 꽤 재미있고 할만한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그래서 이 착각을 가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과 접촉을 해야 대한민국에서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너의 그런 취미 재미가 있으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 응? 너의 그런 취미생활이 재미가 있으려면 허미완 즉 신에서의 리스펙이 있어요. 아셨어요? 네가 혼자서 취미생활하면서 나름 불행하지 않게 인생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여기에 어디에 나가야 돼요. 올리기만 하고 나가기만 되냐? 아닙니다. 넌 거기서 신에서의 리스펙을 받아야 돼. 즉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멋져요. 또 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어야 네가 행복해.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그 단 한 글자, 다 한 글자를 피해서 수십 년 동안 도망치는 거예요. 평생. 100살까지면 지금 30대면 한 70년 남았죠. 70년 내내 도망다니는. 어떤 한 글자를 피해서? 너 그거 잘해? 아주 잘해? 되게 무섭죠. 결국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는 게 뭐 때문에 거기 온 거야? 요거 피해서 간 거야. 내가 잘난 놈이 아니야. 뭘 되게 잘하지 않아. 잘 살지 않아.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 컴플렉스와 이 패배 열등 의식을 땜빵 치려고 그래서 내가 잘나지 못했지만 내 사랑 가지면 괜찮을 거다. 내가 잘나지 못했지만 취미생활하고 적성에 맞는 거 개인 생활하면 괜찮을 거다. 내가 잘나지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괜찮을 거다. 혼자 편안하게 살면 괜찮을 거다.
계속 도망 다녔지만 결국 거기에 가서도 꼭 뭐를 만나게 돼? 이 자를 만나게 돼. 어떤 사람이 어떤 취미를 오래 했어. 또는 어떤 직업의 길을 오래 했어. 근데 되게 못해. 근데 계속해. 되게 열심히 해. 그 사람들이 왜 해요? 그랬더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설령 못해도 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오! 낭만 있다. 이럴 때 얘기하는 게 낭만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네티즌들이 이때 네가 그걸 못해. 근데 이걸 네가 계속 오래 해. 그냥 열심히 해. 이딴 거 갖고 네티즌들은 절대로 낭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써있죠. 낭만이 치사량을 넘어야 낭만입니다. 네가 너무너무 못하는데 거기에 너가 퍼붓는 열정과 세월의 노력이 사람들을 거꾸로 감동시킬 만큼 너를 졸라 병신 같아. 되게 못해. 씨발 재능 하나도 없어. 내가 저 할 것 같으면 난 진짜 씨발 예전에 때렸다. 이렇게 모두가 까였던 사람 전부 다 바로 돌아설 정도의 네 인생을 갈아 넣은 정도의 감동을 주지 않으면, 즉 그래서 너를 한심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돌아설 정도 사람만 낭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소리야 하지 말란 뜻입니다. 역설적입니다. 낭만이라는 이 트렌드가 유행하는 배경에 뭐가 있다? 낭만?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낭만은 없어. 낭만은 불가능해.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서 자리라는 걸,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라도 자리라는 걸 끌어안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든 상관이, 어느 영역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 이거 아주 잘한다. 남들보다 되게 잘한다. 이걸 가지지 못하죠. 이걸 계속 피해 도망 다니죠. 그럼 당신은 뭔 짓을 해도 평생 불행합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꿈꾸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소박하지만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면서 내 친구들이랑 서로 사이좋, 그런 환상 꿈꾸지 마세요. 그런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내 친구, 내 편, 내 생활, 내 취미, 내 적성, 그건 정말 그걸 당신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걸 하면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서 그걸 추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도망 다니고 있는 거죠. 마치 당신은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군대 가기 무서워서, 또는 군대 갔다가 탈영을 한 탈영병인 거예요. 그래서 탈영병이 어디 가면 걸리니까 일반 직장 같은 데는 신혼조에 걸리니까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자연이 맞는 것 같다. 난 산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당신이 산에 있는 건 자연인이고 자연이 맞거나 산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군대나 영장이나 감옥을 피해서 탈영 중인 거예요. 뭘 피해서? 잘이라는 군대에 끌려가고 그거를 맞닥뜨리는 게 너무 무서워. 나는 잘하지 못하네. 난 잘하는 게 없는데. 평생 도망치는 거예요. 평생 도망쳐서 맨날 내 편, 내 사람, 취미, 사랑, 내 길, 내 인생, 내 방식, 이런 식으로 계속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거예요. 결국은 램프의 신이 나타나서 뭘 줄까? 네 사람 줄까? 네 길을 줄까? 널 좋아하는 단 한 사람을 줄까? 이러면 당신은 두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다 필요 없고요. 내 편이고 내 사람은 다 필요 없고요. 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저 잘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신을 만나면 그때 드디어 평생을 속여왔던 그 대답을, 그 소원을 신한테 드디어 빌게 됩니다. 그렇죠? 나 잘나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 그 소원 빕니다. 이 진실, 한 글자의 진실을 외면하려고 평생을 도망다니고, 평생 이리 도망갔다가 저리 도망갔다가 이 핑계 댔다 저 핑계 댔다가. 그러면 어쨌든 이 자리라는 부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다 이거. 잘하는 게 있다, 많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잘하는 게 더 생기고 있고 짬이 쌓이면서 점점 더 젊은 사람도 다른 사람도 뛰어넘기 힘든 자를 축적해 가고 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똑같이 돈 쓰고 시간 쓰고 감정 쓰고 체력 쓰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는데 누군 자리 쌓이고 누군 자리 하나도 안 쌓이고 나이만 처먹고, 이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수를 타거나 개인적인 취미생활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 본질을 외면하지 말고 직접 스스로한테 물어봐서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라고 말씀드려요.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살든 자기 맘인데 중요한 건 잘 살아야 될 거예요.
잘나줘야 될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안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짱 박혀서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잘 하는 게 쌓여가고 있느냐, 이 1번, 2번, 3번, 4번의 법칙에 맞춰서 그게 지금 늘어가고 있느냐. 그 자체가 사람이 느끼는 행복 그 본질이라고요. 본질. 응? 인간이 느끼는 행복의 본질은 관계적 권력감이에요. 관계적 권력감. 근데 이걸 자꾸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 응? 자기 효능감, 자기 가치감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 행복은 그냥 성공이에요. 성공되지 않은 삶인데 행복한 삶이란 건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삶이 있다. 우린 이렇게 믿고 계속 도망쳐 온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웃기죠. 긴 세월 동안 정작 어떻게 살았다? 꼭 성공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길이 존재한다. 내 편, 내 사람, 취미, 내 생활, 내 방식, 내 취향 이러면 살면 행복할 거다. 개똥 같은 소리죠. 그런 너한테 어느 날 램프의 신이 나타나서 네 소원을 들어달라 하면 너는 잘나게 해주세요 라고 빌 거잖아. 응? 결국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잘나게 해주세요. 너는 결국 그렇게 빌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평생 스스로를 속인 대가로 불행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좁은 커뮤니티의 씬 안에서라도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안에서라도 예? 존중, 효능, 가치 앞에 자기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걸 받을 때 이걸 줄여서 권력감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때 법칙이 있다. 네가 재능이 없어도 된다니까. 그냥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렇게나 오래 하셨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라고 리스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만 하라고. 네가 평생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있는데 너 왜 전혀 네가 거기에 5년을 꼬라박든 10년을 꼬라박든 아유 10년 하시는데 그거밖에 못해요. 아유 10년 안 보여. 아유 근데 1년은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하는 거에 돈과 시간을 꼬라박고 있으니까 인생이 안 행복한 거다. 아니 그러게 왜 갇힌 인생을 그러고 사냐고 왜. 응? 작년보다 뭘 더 잘하지?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뒷놈들이 너보다 늦게 시작해도 너를 뛰어넘을 수 없는 뭐를 가졌지? 없으면 여기서 뭐 한 거예요? 허송세월 만한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되시는 분들, 시간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상명에서 추진한 것들 뭐 하나 꼭 지도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그걸 오래 했고 그걸 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튕겨내면서 리스펙 받으면서 살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